KBS 바둑왕전 2회전 대국입니다. 이세돌 구단도의 최정 6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세돌 구단과 최정 6단의 대국, 단연컨대 이번 KBS 바둑왕전 가장 재미있는 매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일단 남녀 최강자 간의 대결인데요. 이세돌 구단은 KBS 바둑왕전에서도 역대 성적이 좋았고 한국 랭킹 2위의 최정상권 기사이고요. 최정 6단은 여자 바둑 세계 최강의 기사입니다.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화려한 한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선수 모두 수익기가 강한 전투형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한 한판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세돌 구단과 최정 6단 오늘 원 없이 싸워볼 것 같은데요.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2회전 대국입니다. 이세돌 구단 2014년 KBS 바둑왕전 우승 레츠런파크배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올해는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최정 6단도 화려한 프로필을 갖고 있는데요. 여류 명인전 우승, 국룡산 병성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정 6단의 흑번입니다. 첫 수부터 아주 의욕적인데요. 네, 최근에 최정 6단이 특히 흙을 쥐고 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렇게 외목으로 착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외목은 프로들이 잘 사용하는 수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 귀를 모두 외목으로 갔어요. 네, 외목을 잘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저 수법은 보통 자신보다 조금 약한 상대를 만났을 때 초반에 어려운 정석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수법인데 세계바둑 최강자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최정 6단이 아주 의욕적인 출발을 선보였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도 최정 6단의 이 두 수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하기 쪽을 둔다면 어떻게 둘지가 궁금한데요. 맞불 작전인가요? 최정 6단이 아주 의욕적으로 좀 전투적인 수법을 들고 나왔는데 이세돌 구단은 가장 실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진행만 놓고 보면 최정 6단이 이세돌 구단이 아닌 한참 약한 아마추어를 상대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냥 두고 싶은 대로 막 두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추어들 중에서는 외목에 걸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가 굳히는 모양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전은 이세돌 구단이 3-3으로 걸쳐서 들어갔는데 한 칸 좌측으로 들어갔다면 실전처럼 흙이 눈목자로 덮어 씌웠을 때 바둑판에서 나올 수 있는 정석 중 가장 어렵다는 대사백변이 등장을 하거든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수법을 두려워하는 아마추어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실전에 이세돌 구단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수를 들고 나왔는데 20초. 하나. 지금 저수가 축관계이기도 하고요. 셋. 네, 외목에서부터 진행되는 형태인데요. 자, 우하기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흙의 1-3-5가 아주 이색적이죠. 네. 이 수가 전혀 등장한 적이 없는 그런 포석 수법은 아닙니다만 가끔 이제 기사들이 기분 전환할 때나 사용하지 이렇게 중요한 시합에서 최강자를 상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참 신기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기분 전환을 하나요? 네. 지금 여기서 백의 선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 뭔가 백이 선택을 한다면 이수,
2수 그리고 실전에 3-3 침입수가 있는데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2수가 가장 어려운 변화임과 동시에 최종 6단의 의도였을 겁니다. 네. 여기를 둔다면 흑이 이렇게 덮어 씌웠을 때 물론 백이 이렇게 좀 간명하게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은 이 선택은 계속 기어도 흑의 세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배석 상황이 좋진 않고요. 백도 여기를 붙이는 수가 최강의 응수입니다. 네. 그럼 이제 서로 필연이죠. 이렇게 끼워서 네. 단수 치고 잇고 네. 가장 어렵다는 대사백변입니다. 네. 변화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여기를 잇는 수, 네. 느는 수, 이쪽을 미는 수 이런 수법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변화만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형태에서는 일단 잇는 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정석이 얼마나 어려운 변화냐면요. 주변 배석도 관계 있지 않나요? 지금은 이 밀어가는 수 자체는 배석 상황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 정석의 난해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인 정석은 네.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를 두고 네. 저도 실전에서 등장한 것은 뭐 한 20년 전 일일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프로 바둑에서는 잘 안 나오는 그런 네. 정석인데 일단 만인 부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좀 꺼려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고전 정석입니다. 네. 여기를 두고 따낼 때 이렇게 씌워서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정석은 지금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백이 좀 좋습니다. 네. 그 이유가 백이 좀 안정적으로 흑의 모양을 깎아 들어갔기 때문에 백이 좀 좋고요. 이 사이사이에 엄청난 변화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 자, 이게 이 정석만 해도 거의 40수 가까운 진행인데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변화가 극히 네. 일부분이고 흑이 뭐 애초에 여기를 늘어서 백이 밀어간다면 똑같이 진행을 시킨 후에 네. 뭐 여기를 하나 덜 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2단 젖히는 그러면 백은 또 중앙을 하나 끊어두고 네. 뒤쪽을 2단 젖혀서 귀에서 패가 일어나는 정석도 있고요. 사실 이 정석의 변화만으로 정석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인데요. 네, 그런 엄청난 변화가 숨겨져 있는 네. 정석인데 실전에 이세돌 구단이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흑이 네. 밀어오는 것이 두려웠다기보다는 지금의 배석에서는 여기를 잇고 한 칸 뛸 때 흑이 이렇게 날일자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정석대로라면 백이 여기를 띄어야 되는데요. 네. 흑이 띄고 이 정석이 진행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애초에 있는 흑의 이 두 점이 제 역할을 합니다. 백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네. 이 정석이 싫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은 이쪽에 걸치는 수를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들어갔어요. 네. 실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 수도 좀 어려운 정석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 좀 쉽게 처리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두면 가장 간명합니다. 네. 여기를 둬서 다음에 이제 이 수를 보니까 흑이 이쪽을 받아주면 막아서 네. 올라설 때 네. 이렇게 하고 세 칸을 벌려두면요. 네. 네.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이것은 간명하죠. 그리고 네. 이것도 백이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깊게 들어갔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덮어 씌웠는데 이 장면에서 여길 붙이니까 최종 6단이 생각 시간이 길어졌죠. 네. 이 수가 지금 축 관계입니다. 흑이 축이 유리하다면 아예 강하게 두어가서 여기를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이 다음에 여기를 끊고 틀어 막았을 때 바로 네. 이 축인데요. 지금은 백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축이 유리하고요. 백이 만약 축이 불리했다면 이렇게 둬야지만 이것은 흑도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은 백이 축머리에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했어요. 네, 실전 이제 뒤로 늘었는데 네. 최종 6단이 고민했던 부분이 아마 이거 같아요.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느는 수는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백은 단수를 쳐서 흑이 나가고 네, 이렇게 있는 진행인데 사실 이 진행도 부분적으로는 흑이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만 최종 6단이 네, 의욕에 가득 차서 이렇게까지 두었는데 상대에게 이쪽의 모양에 대한 돌파를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 배석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실전에서는 그냥 늘었어요? 네. 실전을 그냥 늘고 네. 백이 늘었죠. 일단 이 부분에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최정 6단이 이 눈목자 씌움에 대해서 붙이는 이 의표를 찔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세돌 구단이 약간 편하게 정석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우화 형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요. 실전 보시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정 6단은 뭐 어떻게든 우상 형태의 체면을 좀 살리고 싶을 텐데요. 우하기가 약간 허무하게 처리가 되는 순간 우상기에 흙이 한 칸 띄어져 있는 자세는 분명 구침보다 못합니다. 네. 지금 우상기에 저 한 칸 띄어져 있는 자세를 이득으로 만들기 위해선 우하기에서부터 우변에 걸친 싸움으로 이끌어가거나 혹은 흙이 큰 모양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일단 배석 상황이 이세돌 구단이 약간 유리한 정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좀 눌린 느낌도 들고요. 저런 식으로 서로 좀 무난하게 처리가 되는 순간 우상기에 흙이 한 칸 띈 수가 조금 실리가 부족한 그런 수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00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지금 날일자 사이를 둘, 한 수를 들여서 셋, 지키자니 조금 발이 느린 것 같고 네. 또 효율적으로 여섯, 어떻게 처리할지 일곱, 그것을 여덟,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홉. 당장 저 형태는 흙이 나와 끊는 수법이 남아있지만 흙이 나와 끊는 자세가 일단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 백도 한 수를 들여서 지키지는 않겠군요. 지금 당장은 뭐 지킬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하나, 우하기 쪽으로 받을 가능성이 둘, 높고요. 셋. 네, 그래서 최정 6단도 발빠르게 손을 돌렸습니다. 서로 기세인가요? 그곳의 젖침수도 아주 두터운 자리죠. 네. 흙이 거기를 늘었다면 계속해서 백의 이 공배 연결을 강요할 수가 있었는데 최정 6단이 발빠르게 두었고 이세돌 구단이 계속 두터움을 20초. 신경 쓰는 이유가 바로 둘, 우상기 쪽의 형태와도 셋, 무관하지 않습니다. 넷, 다섯.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도 여섯, 우하귀에서 백을 여덟, 두텁게 처리만 할 수 아홉. 있다면 우상귀의 흙의 형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20초. 하나, 네, 지금 두터움을 바탕으로 해서 흙을 갈라쳐 갑니다. 바둑이 초반부터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네. 이세돌 구단과 최정 6단의 바둑답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최정 6단이 네. 의욕 넘치는 135 수법을 들고 나왔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의 진행만 놓고 보면 그 작전 실패입니다. 초반에 이세돌 구단이 약간 기분 좋은 출발을 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아직 수순이 20초. 길게 진행된 것도 하나, 아니고요. 둘, 셋, 하변 쪽의 전투를 넷, 좀 봐야겠죠. 다섯, 여섯. 지금 이 하변 형태는 누가 누구를 공격한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이세돌 구단이 지금은 하변에 갈라쳤던 백한점 쪽을 뭔가 흑마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셋, 넷, 덮어 씌우는 수가 될 수도 여섯, 있고 아니면 그냥 중앙 쪽으로 여덟, 2칸이나 한 칸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104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좌변을 받아주기에는 2번 한 칸 뛴 흑의 수법이 벽이 되면서 하변의 백한점이 좀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세돌 구단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네. 가장 강한 압박을 선보입니다. 네. 저수가 통하기만 한다면 흑의 형태를 가장 완벽하게 누를 수 있는 자세죠. 완전히 봉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방금 전에 흑의 한 칸 뜀수도 20초. 그쪽을 어떻게 하나, 먼저 행마하는 것이 둘,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셋. 들고요. 넷. 일단 다섯, 흑이 굉장히 답답해 여섯. 보이는데요. 최정 6단이 하변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저 날일자 이후에 백이 틀어 막으면 흑이 나와 끊어서 싸울 수 있다는 뜻인데 두 선수의 이 장기로 하는 수익기 싸움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백도 약점이 있는 모양이긴 하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3선을 틀어 막고 싸우는 순간 그 이후에는 백도 돌이킬 수 없는 네. 그런 치열한 수익기 접전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20초. 하나, 둘, 만약 그 셋, 전투로 간다면 넷, 어느 한쪽은 다섯, 확실히 피해를 볼 것 여섯, 같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102번 남았습니다. 초읽기를 한 번 더 사용을 합니다. 선택의 기로인데요. 이세돌 구단도 최정 6단의 이 수익기 능력에 대해서는 뭐 익히 들은 바가 있을 테고 지금은 신중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백의 연결고리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환을 하고 나서 하변을 틀어 막겠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흑이 이어준다면 그때는 백도 하변을 틀어 막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 흑도 반발이 들어왔습니다. 저수 자체는 대악수입니다만 저 교환을 하고 나서 뭔가 선수를 잡기 위한 그런 교환이죠. 선수라면 하변으로 가나요? 네, 선수를 뽑으면 당연히 하변을 넘어가겠죠. 여기서 넘어갈 수도 있고 네. 한 번 더 쌍립을 설 수도 있는데 20초 하나, 둘, 네, 셋. 쌍립을 서네요. 하지만 지금의 저 교환 자체가 워낙 악수라 네.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흑이 저렇게 두는 것은 좋진 않은데 그만큼 하변이 급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도 하변으로 바로 가진 않네요. 일단 지금 백이 둔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가 되었고 네. 20초. 지금 하변을 넘겨주어도 흐름이 둘. 백이 좀 불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뭐 약간 타협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하변 쪽 보겠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정작 여기서는 받았어요. 네. 그 전으로 수순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여기를 들여다본 것은 그냥 막는 것은 여기를 나와 끊었을 때 좀 무리라고 봤을까요? 여차하면 흑이 여기를 붙여서 끊을 때 이렇게 끊어서 활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백도 뭐 완벽한 자세로 싸우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단수 치고 나와도
늘면 앞서 설명드린 이 수법과 이쪽에 끊는 수, 백도 약점이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세돌9단은 여기를 하나 먼저 들여다봐서 그냥 받아준다면 그때는 가능한가요? 그때 여기를 잇는다든지 혹은 이 교환을 하나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자세가 나온다면 이제는 여기를 나와 끊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미리 애초에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위쪽에서 단수 치는 순간 오히려 흙이 잡힙니다. 그런데 최장 6단도 그냥 받아주진 않았고요. 네, 이렇게 받은 수도 지금 하변 쪽을 의식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서 백이 막아서 나와 끊는 싸움이 되었을 때 우선은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이제는 확실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투에 좀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흐름 자체가 흙이 워낙 악수 교환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세돌9단이 여기를 받아준다고 해도 그리고 흙이 그냥 쉽게 하변을 넘어간다면 네.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려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간다든지 하면 포석은 확실히 백이 좋습니다. 그런데 흙도 그냥 넘어가진 않았고요. 네. 이쪽을 나왔는데 뭔가 더 해보려는 생각일까요?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일단 흐름이 좋지 않고요. 또 네. 하나는 어쨌든 간에 좌측에 악수 교환까지 하면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쪽에 흙의 탄탄한 세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좀 강력하게 싸움을 걸어가는 모습이고 네. 일단 하변 쪽의 전투가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하변에서의 몸싸움은 당분간 이어지겠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내친 걸음이죠. 그래도 흙이 뭐 쌍립 교환도 돼 있고요.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는 모양인가요? 지금 전투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둘, 그런데 셋. 지금 저 자세가 백이 워낙 좋아요. 네. 그래서 한 칸 뛰는 수가 시청자분들도 익혀두시면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행마의 틀입니다. 아주 가볍기도 하고 또 동시에 탄력이 생기네요. 101점을 흙이 잡을 수는 있지만 한 점을 잡는다면 중앙 쪽으로 단수 쳐서 둘, 틀어막는 자세가 셋, 괜찮고요. 넷, 중앙을 뻗으면 다섯, 백이 여섯, 아래쪽에 하나 밀고 일곱, 들어가는 순간 여덟, 바로 한 점이 선수로 아홉, 연결이 되죠. 열. 그러고 끝. 하변까지 네 틀어막을 번 수 있기 남았습니다. 때문에 네. 지금은 저수가 아주 좋은 행마법입니다. 사실 상대가 이렇게 끊어온 장면에서는 이 한 점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가볍게 행마를 하네요. 네. (20초) 하나, 바둑에서 둘, 가장 어려운 작전 셋, 중에 하나가 사석 넷, 작전이거든요. 다섯, 네. 지금 한 여섯, 칸 뛴 수는 일곱, 여덟, 백도를 많이 버리는 아홉, 것은 아니지만 열, 그래도 사석 작전의 일환이고 3번 남았습니다. 고급 행마법이죠. 최정 6단도 다음 행마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최정 6단도 행마가 좀 궁해진 겁니다. 모양으로 본다면 끊어간 쪽을 중앙으로 한 점을 뻗어야 되는데 네. 백이 한 점을 20초, 살리고 하나, 흙이 막을 때 둘, 또 한 번 셋, 하변을 틀어 막으면 넷, 그 다섯, 자세는 여섯, 흙이 썩 좋은 일곱, 싸움이라고 볼 수 여덟, 없습니다. 아홉. 네, 지금 후퇴를 했네요. 흙도 어쩔 수 없었을까요? 네, 지금은 뭐 내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을 계속 사용을 했죠. 하지만 계속 강하게 두기에는 흙의 자세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 20초. 그렇지만 저렇게 하나, 타협이 되는 순간 둘, 계속해서 셋, 백의 좋은 흐름은 넷, 유지가 됩니다. 다섯. 백이 지금 단수 친 곳으로 흙이 서서 싸울 생각도 있었을 텐데요. 그것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흙이 안 좋은 자세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20초. 하나, 둘. 여기서 하변 쪽 화점 자리로 백이 찌르면 그때는 최정 6단이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반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세돌 구단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점을 따내야 한다면 흑의 자세가 워낙 안 좋습니다. 반면 백은 아주 깔끔해지죠. 네. 방금 전 상황은 이세돌 구단이 그냥 틀어막고 처리를 해도 나쁘진 않은 국면이었는데 네. 셋. 네, 역시 불꽃 튀기네요. 여기선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방금 전 상황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네. 이것은 이세돌 구단이 유도했다고 볼 수가 있고 흐름이 좋은데도 이 싸움을 걸어갔다는 것은 지금 이 전투에 꽤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전투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기도 한데요. 하변 쪽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전투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를 나와 끄는 것은 일단 흐름도 안 좋고 이 네. 좌측의 벽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뻗어서 싸우는 것은 네. 백이 한 점을 선수로 살리고 네. 이렇게 틀어막는다면 지금 이 부분에 흑도 못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은 흑이 좀 안 좋은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공세하는 방법도 확실치 않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획도 참았는데요. 네. 아마 참았을 때 최정 네. 6단의 생각은 백이 그냥 여기를 막을 거라고 봤을 거예요. 네. 그러면 흑도 여기를 있는 자세까지는 나오니까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는 것과 끊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네. 당장은 좀 참아두고 이제 후위를 도모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여기까지 찌르니까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너무한다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따내는 순간 여기를 네. 틀어막으면 결국 나중에 흑의 자세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세가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싫어서 백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여기를 찌른다고 해도 네. 막는 순간 결국 아까는 네.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굴복을 당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백이 여기를 받았을 때에도 아까는 손 뺄 수도 있지만 지금 뭐 도저히 손 뺄 수 없는 형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최정 6단도 지금은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 네. 아주 재미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이어서 네. 넘어갔고요. 사실 싸움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흐름이 백이 좋았기 때문에 이 찌른 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세돌 구단이 두었다는 것은 뭔가 네. 이 수익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진행이 참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하변 전투가 판 전체로 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전 보시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거기를 틀어 막는 수가 다음에 끊는 것을 봐서 하변 네. 쪽에 대한 선수가 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정 6단도 하변을 받긴 받되 흑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백의 약점을 좀 노리고자 지금 쌍립으로 이어서 받는 거예요. 이제는 하변을 끊어도 이선 쪽에서 단수치고 밀어가면 네.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20초 하나. 네, 흥미진진합니다. 몇 수 안에 바둑이 결판 날 것처럼 싸우고 있어요. 지금은 서로 걸려 있거든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의 다섯, 싸움이라면 뭐 여섯, 객관적인 전력에서 일곱. 앞서 있는 이세돌 구단도 최정 6단의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역대 이 한국 여자 바둑계에서 네. 남자 인류 기사들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은 기사로는 일단 루이 나이웨이 구단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이 저는 최정 6단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가요?
그만큼 기풍 자체도 한 방이 있고 네. 그리고 예전보다는 초일류 기사와 여자 최강자의 이 실력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 수 없는 흐름이 되면 누구나 또 기회가 오거든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정 6단도 현재 국가대표팀에서 매일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네. 이 국가대표 코치진에게 최정 6단의 실력이나 혹은 리그전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물론 이 넷, 코치진 다섯, 한 명 한 명 의견은 여섯, 다릅니다만 일곱, 대략적으로 종합해보면 갓 입단한 연구생 출신 프로 초단 정도 남자 기사로 칠 때요. 네. 그 정도 실력은 된다고 합니다. 최근 초단들은 뭐 무늬만 초단이지 실력은 9단 이상이거든요. 그만큼 최정 6단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뭐 남자 기사들을 상대로 종종 승리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남녀 통합 랭킹이 75위에서 한 82, 85위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체 프로기사가 300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최정 6단 뭐 대단한 랭킹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하나, 둘, 그리고 최정 6단은 계속해서 랭킹이 상승하는 중이거든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하변 쪽 접전에서는 네.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강하게 둔 것이 통했습니다. 일단 하변 쪽으로 백이 돌파에 들어가면서 흑도를 양분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최정 6단이 얻은 것이 이 우하기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백의 근거입니다만 그쪽이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중앙 모양이 뭉친 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작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세돌 구단이 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이 뭐 크게 백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형태는 없죠? 네, 양쪽의 백이 모두 흑에 시달릴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세돌 구단이 두기 편한 흐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히려 중앙이나 좌하기 쪽의 흑돌이 좀 얇아 보이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의 저수도 아주 의욕적인 네. 최정 6단의 기풍에 맞는 그런 행마법이죠. 보강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의 이 두 칸 사이를 보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네. 적극적인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백이 우측으로 올라서면 여섯, 그때 마늘모로 일곱. 지키겠다는 뜻이고 방금 전에 그 교환이 득이라는 겁니다. 네. 만약 실전에 이 마늘모 형태를 그냥 지키고 나서 나중에 붙인다면 백이 저기로 올라서 주질 않거든요. 그때는 좌측으로 이선을 젖힌다던가 했겠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세돌 구단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계속 두텀 쪽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칸 뛴 자리도 두지 않는다고 해도 백돌이 크게 시달릴 형태는 아닙니다만 우측에 있는 흙 3점을 누르면서 좀 판을 두텁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20초. 하나, 저런 곳이 두터워지면 중앙에 한 칸 띄어져 있는 다섯, 흙 9점도 일곱.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네, 일단 지금은 최정 6단이 좀 답답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은 크게 걱정거리가 없는 바둑인데요. 최정 6단이 집이 많은 것이 아닌데 지금 국면이 좀 얇아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된 원인은 아주 초반으로 돌려야 될까요? 일단 초반 시작이 우아기에서의 정석 진행이 별로 좋지는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도 하변 쪽에서 백이 저렇게까지 돌파하는 자세가 되고도 중앙을 틀어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다시 한번 이세돌 구단이 성공을 거두었고 두 번의 실패가 현재 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우변의 사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최정 6단이 지금 우변을 받을 시간은 없거든요. 네. 이 자리도 막히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이 안 좋은 흐름이라면 네. 우변 사활은 좀 버티면서 승부를 걸어볼 다섯, 그런 곳을 찾아야 합니다. 네, 손 뺐어요. 지금은 당연한 기세의 흐름입니다. 이 하변 쪽에서 중앙까지 나와 있는 백돌이요. 공격 안 될까요? 일단 하변 쪽에 거의 선수 한 집은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쪽은 주변의 흙의 배석이 웬만큼 두텁지 않고서는 공격 대상은 아니죠. 최정 6단은 양걸침으로 흐름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세돌 구단은 손길이 가볍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국면이 유리할 뿐만이 아니라 일곱, 흐름이 좀 백이 두기 편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네. 중앙과 우변, 이 엷은 도를 잘 타개낼 수 있어야 여섯, 국면을 만만치 않게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한 곳은 좌변이니까 최정 6단이 지금 중앙이나 우변을 돌볼 그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최정 6단이 국면이 불리함을 의식하고 나서부터는 계속된 강수죠. 지금 저렇게 붙여 나오는 것도 네. 좌상기에 있는 103점을 어느 정도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그 모양도 뭐 크게 공격당할 형태는 아니죠? 네, 지금은 최정 6단이 자신의 형태가 오히려 엷은 곳이 많은데 네. 상대의 돌을 괴롭혀야만 하는 이 흐름 자체가
좀 안 좋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바둑은 백이 우세합니다. 그래도 최종 6단이 희망을 걸어볼 부분이라면 네. 이제 국면 전체가 정리된 곳이 거의 없거든요. 하나, 이런 바둑은 약간의 변수가 남아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세돌 구단은 지금 좌하귀에서 좌변 쪽으로 나와 있는 그 흑돌 전체를 중앙으로 내몰면서 중앙에 있는 흑돌과 좀 엮어가려는 그런 흐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아직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네. 뭐 한쪽을 잡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몰아치다 보면 분명 흑은 괴롭고 백은 얻을 것이 많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한번 이 찬스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20초. 하나, 계속해서 최종 6단을 몰아쳐 갑니다. 넷. 뭐 최종 6단도 이세돌 구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끊어간 수도 형태로 보면 약간 무리라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지금의 국면 자체가 저곳을 끊지 않고서는 도저히 흐름을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초. 하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셋, 넷. 이제는 안전한 수만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세돌 구단이 방금 전 들여다본 수가 백의 입장에서 좀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전체를 잡으러 간다든지 둘, 크게 공격을 갈 수도 있는데 이세돌 구단은 저곳에 흑 8점만 잡는다면 그리고 저곳을 흑이 살리려고 하다가는 애초에 끊어간 한 점을 잡을 수 있죠. 그 둘 중에 하나만 잡는다면 국면은 쉽게 정리가 되면서 백의 승리가 목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20초. 하나, 흑은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8점을 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어차피 8점을 버리는 흐름이라면 중앙을 받아서 백이 8점을 잡는 흐름이라면 네. 그 전에 중앙 쪽 백돌에 대한 좀 가치를 키워놓기 위해 미리 단수를 하나 쳐둔 거고요. 네, 지금 문제는 저런 식으로 중앙마저 두터워지면 우변 쪽의 흑의 사활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 다시 한번 강수를 들고 나오네요. 8점으로 만족하질 않는데요. 네, 지금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종 6단이 백돌을 키워놓는 그 단수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이세돌 구단이 버틸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셋. 네, 이제는 잡네요. 네, 이제는 중앙 쪽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고 네. 최종 6단은 좌상귀 쪽에 백 형태를 좀 괴롭히면서 상변 쪽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면서 그쪽에 집 모양을 만드는 게 흑에게는 가장 이상적인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런데 백이 저렇게 날짜를 두니까 네. 백돌은 거의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돌들 이제 다 공격 대상에서는 벗어난 것 같은데요. 지금 국면을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곳을 백이 잡으니까 네. 백돌이 확실하게 안정이 되면서 중앙 쪽은 흑이 여전히 좀 맛이 나쁜 자리가 되었고요. 네. 계속해서 이세돌 구단이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흑이 전체 국면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백돌을 잡거나 혹은 네. 여기에 엄청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잡는 것은 좀 현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을 틀어 막으면서 네. 상면 쪽에 모양을 키우고 있고 네, 여기 날일자를 두었습니다. 네. 쪽을 받았고요. 네. 지금 이쪽이 백이 여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죠. 그리고 찝는 것이 선수고 여기도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흑이 지금 차단하기도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자세가 나오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곳에 백돌이 살아있다면 결국 여기에 뭔가 큰 네. 모양을 기대해봐야 하는데 흑이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이 중앙 쪽 터지는 부분을 지킬지 아니면 여기를 지킬지가 좀 네. 애매합니다. 만약에 중앙 쪽을 지킨다면요. 백이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오나요? 이건 뭐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여기를 두고 이런 두 칸을 벌리면 다음에 붙이고 칩하는 게 다 선수고요. 중앙 쪽도 맛이 나쁘고 뭐 백이 안정적으로 둔다면 네. 이렇게 두고 바깥쪽을 받을 때 귀 쪽으로 파고들어도 잡히는 모양은 아니고요. 그런 계산이라면 좁혀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지켜서는 네. 일단 이곳이 맛이 꽤 나쁘고 많이 깨 들어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곳의 사활이 문제입니다. 백돌이 이런 곳에 오면 네. 하변이 확실치가 않거든요. 여기를 치중 가는 순간 넘는 것과 끊는 것이 맛보기죠. 근데 여기가 만약 선수 교환이 된다면 네. 흑이 애초에 여기를 찝는 것이 선수라는 것이 이 사활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건 안에서 사는지가 의문입니다. 꽤 위험해 보입니다. 뭐 이런 곳을 막아봤자 네. 여기 치중 가고 이건 뭐 쉽게 잡히는 형태이고요. 이건 뭐 2점은 잡을 수 있지만 반대쪽을 젖혀이면 다 잡히는 형태이고 지금 최정 6단은 네. 여러 군데 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일단 이곳을 완벽하게 집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잡지 못한다고 해도 이쪽을 조금은 괴롭혀야 되고 그러면서 이쪽에 타기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쁜데요. 네, 지금은 확실히 네. 이세돌 구단의 페이스입니다. 네. 자, 여러모로 이세돌 구단이 두기 편한 바둑으로 보입니다. 자, 단순히 집 걱정만 해서는 안 되네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 그곳을 찌르고 백이 넣으면 2선을 내려서서 네. 선수로 모양을 없애고 차단하는 좀 백을 괴롭히는 뒷맛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저런 식으로 가는 건 일리가 있네요. 7, 8, 9, 10, 100.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백도 바로 응수를 하진 못했는데요.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간명하게 처리한다면 한 점 쪽으로 2선을 단수 치는 수가 있고 네. 넘어간다면 버틴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쉽게 처리를 하네요. 저렇게 두는 순간 백돌은 확실하게 안정을 취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최정 6단이 약간 득을 보긴 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고요. 네, 아직은 좀 더 해야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좌하귀의 3-3도 정말 두고 싶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둬도 전혀 이상하지 않네요. 그냥 그 정도로 처리를 합니까? 네, 저수는 약간 의외입니다. 네. 지금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3-3까지는 그래도 침입을 해서 뭔가를 노려봐야 하는 국면이었는데 상대를 좀 쉽게 해주네요. 자, 이제 어느 쪽일까요? 지금 상변 쪽이 한 수로 전부 지켜지지 않는 형태다 보니까 네. 오히려 다른 곳으로 계속 손을 돌립니다. 최정 6단의 생각은 백이 좌상기를 살리는 과정에서 약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집으로 좀 따라잡았다는 뜻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이세돌 구단도 받기 전에 날카롭게 하나 해놨고요. 네, 결국 이 바둑은 우변 쪽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최정 6단이 흐름이 안 좋다고 보고 우변을 안 받으면서 계속 버텨가고 있는데 네. 그쪽이 서로 시간이 긴 바둑이라면 백이 큰 무리 없이 흑도를 괴롭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흑이 받을 수는 없죠. 네, 지금 받을 시간이 없다고 보는 거죠. 20초. 아마 국면이 유리했다면 최정 6단이 바로 우변을 지켰을 텐데 네. 지금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2번 남았습니다. 흑이 우변을 지킨다면 어느 정도로 지켜놔야 되나요? 우하기를 마늘문을 가거나 우변 쪽을 젖혀 이어야죠. 네. 자, 이제 점점 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면을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최정 6단이 어느 정도 따라잡아야 되는지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여기까지 선수로 막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집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뒷맛이 좀 나쁘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사실 백도 이렇다 할 그렇게 큰 집 모양은 없잖아요. 네, 일단 집을 한번 세워보죠. 네. 네, 굳이 3집이고요. 16, 18, 20집이 좀 강합니다. 네. 합쳐서 한 25집 정도는 될 것 같고, 백집이 일단 35집 정도, 덤까지 포함해서 40집이 강합니다. 네. 흑은 이곳이 한 8집, 그리고 여기를 살렸다고 보면요. 네. 14, 20, 21, 22, 23, 한 25. 이쪽이 지금 완벽하진 않거든요. 네. 여기를 붙이면 여기를 나와서 안에서 수가 납니다. 이렇게 끊으면 당장 맛보기로 수가 나니까 네. 지금 이곳까지 쳐서 25집이 조금 강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100보다 흑이 15집 이상을 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를 지키는 순간 100선이에요. 100이 이렇게 들어가면 네. 흑이 100보다 15집을 더 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네. 그렇게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네. 이곳을 지키면 분명 바둑은 이세돌 구단이 우세합니다. 이 사활만 버틸 수 있다면 뭐 흑도 충분히 둘만할 네, 것 그때는 같은데요. 흑도 한 수 차이가 나니까요. 네. 그때는 충분히 둘 수 있는 국면이 되겠죠. 결국 이쪽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우변이 승부가 될 것 같네요. 8,